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평생 무주택자로 사실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언젠간 마련할 주택 구입 계획에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필수 상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제도가 오늘부터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쉽게 정리를 드리고요. 이 제도는요, 다른 부동산 정책과 다르게 좀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 영향까지도 쉽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변화, 일단 이 제도가 무엇인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부터 변경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와 대출 제도와 같이 연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제도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4개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제도의 이해, 이게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족과 잘 살던 집이 있었어요. 근데 애가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현재 살고 있던 집을 팔고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 내가 이사 갈 집은요, 입주 가능한 일이 8월 15일이에요. 그때 세입자가 나가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집을 팔려고 알아봤더니 아무도 안 와요. 그리고 나서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그 매수자는 입주 가능한 일이 7월 15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을 처분하고 바로 새 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특히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안 좋을 때는요, 매수세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주택 보유자의 주거 이동이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꼭 가야 하는 사람이 2주택자가 되는 문제점을 발생시켜요. 근데 2주택 되는 과정에서 기존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데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마련한 것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제도입니다. 편의상 일시적 2주택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첫 번째, 일시적 2주택 제도의 이해. 주택을 갈아탈 때 잠깐 두 채를 보유하는 것을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줄 때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주택 A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죠. 2010년 1월에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5월에 주택 B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주택자지만 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이 기존 주택이 갖고 있었던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 때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먼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지 1년 지난 시점이어야 되고요. 1년 지난 시점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 취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는 방법이 바로 1, 2, 3 법칙입니다. 기존 주택 취득한 지 1년 이상 지난 후 기존 주택을 2년 보유해서 이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만약에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기존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1, 2, 3 법칙은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상식입니다. 자, 기존 주택 보유자가 분양권을 취득해도 이 일시적 2주택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데 분양권이란 특수성 때문에 이 분양권이 아파트로 변환된 준공 이후에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유주택자가 분양권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주택 상승 시기에는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자,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야, 집값 오를 것 같다, 한 채 더 사자. 그래서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양쪽에서 3년간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네. 게다가 비과세 혜택도 유지가 돼. 그래서 정부는요, 이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시키면서 이런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이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3년, 3년에서 2년, 2년에서 1년, 그리고 대출 제도를 강화하면서 6개월 이내로 계속 줄여 나갔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날짜부터 바뀌는 것은요, 바로 세목과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무조건 1시 2주택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동일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1시 2주택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도 소급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분해야 되는 기간이 더 늘어나겠죠. 이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내용입니다. 뒤에서 한꺼번에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1시 2주택 양도세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취득세 중과와 대출 제도의 문제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야, 괜히 한 채 더 샀다가 취득세 8% 중과세율 내는 거 아니야? 이거 대출 나오기는 해. 그것까지 연계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취득세 중과 부분, 갈아타는 수요자는 이제 취득세 중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정부가 2월 달에 취득세 개편안 시행을 준비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 1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이든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주택을 매수하면은요, 그냥 기본 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갈아타는 수요자는 내가 살려는 지역이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상관없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2월 달에 시행될 내용이고, 지금 당장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강남 상구나 용산구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중과세율을 내고 나중에 환급받는 절차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이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일시적 2주택은요, 주택을 한 채에서 두 채로 늘리는 과정이에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대출과 타인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갭 투자는 필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거 불가능한 거 아시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시 2주택 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집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신규 주택을 주택담보대출 받은 돈이랑 전세 보증금 합쳐서 갭 투자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미 구입한 주택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3개월 지난 아파트는요, 생활 안정자금 형태로만 대출이 가능해요. 근데 이 생활 안정자금 대출은요,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되게 엄격해요. 그래서 기존 주택에 거주하면서 1시 2주택을 한다면요, 현금이 많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기존 주택이 있잖아요. 이것을 전세를 줍니다. 그럼 전세 보증금 받잖아요. 그 전세 보증금에 주택담보대출을 합쳐서 신규 주택으로 입주를 하면서 주택수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대출 얼마나 나오나요? 규제 지역은 LTV 50%, 비규제 지역은 LTV 60%가 나옵니다. 신규 주택이 규제 지역이면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이 적용되고요. 신규 주택이 비규제 지역이면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아까 1시 2주택에서 기존 주택 처분 기한 3년이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2년이냐? 이거는 대출 정책의 사회에서 2년이고요. 양도세하고 별도예요. 그래서 규제 지역, 현재 강남 상구와 용산구 지역의 주택을 신규로 사시는 거면은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주택 두 채에서 레버리지를 동시에 일으키는 거예요. 보세요. 기존 주택에 전세 주고 나서 새로운 주택을 샀는데, 그럼 기존 주택을 이제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되는 것이고, 신규 주택은요,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된다는 거죠. 주택 한 채를 살 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도 큰데 양쪽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 과정에서 이 1시 2주택자는요, 수익률 변화가 극히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A주택, B주택 각각 50%에 대해 자본금이 들어갔고 나머지 50%는 레버리지를 일으켰습니다. 전세 보증금하고 주택담보대출로. 근데 집값이 각각 10%씩 올랐어요. A주택, B주택 10%씩 올랐으면 수익률이 40%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집값이 각각 10%씩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40% 수익률을 기록하는 거고, 만약에 집값이 각각 20%씩 하락했네, 마이너스 수익률이 80%가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1시 2주택은요, 강한 금리 인하 기조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금리가 인하가 다 끝나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할 것 같을 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이 제도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당연히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공급은 줄이는 정책입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부동산 시장 회복 시기에 중요한 유주택자의 주택 매수, 먼저 집값이 워낙 바닥을 찍고 이것을 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 정부는
채찍을 휘두른다 말씀드렸어요. 이 채찍은 무엇이다? 규제 완화를 의미하고 가장 먼저 이 채찍질하는 말이 다주택자다. 그래서 규제 풀어서 너보고 집 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주택자가 규제 풀어준 지역에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면은 그 옆에 있는 말이 그거 쳐다보고 같이 주택수를 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1주택자예요. 자, 1주택자는요. 주택을 어떤 식으로 늘려나간다? 일시적 2주택 제도를 활용해서 주택을 늘려나가게 됩니다. 오늘 그 규제가 풀린 거예요. 반면에 공급은 줄이게 됩니다. 현재 초급매로 처분하는 사람 중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많은데 처분 기한을 늘려주면서 급매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잖아요. 먼저 다주택자 대출 확대를 시행했습니다. 역전세난에 방어하기 위해서 주택을 처분하지 말고 대출 받아서 부족한 전세금을 돌려줘라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가 처분 조건 1주택자 청약자 처분 의무 폐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바로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연장이죠. 초급매 숫자를 줄이려는 정부의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집값 하락 시기에는 모든 집이 동시에 하락하는 게 아니라 급한 매도자가 많은 단지에서 매도자들끼리 경쟁으로 집값이 추락하는데 정부는 지금 그 하락세가 너무 가속화되니까 초급매 숫자를 누르려고 이 세 가지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쇼킹 부동산은 자산시장의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이 회복되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동시에 다 같이 상승할까요? 그렇지 않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집값 상승 공식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 1일 올린 영상, 이 공식을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부를 늘리는데 그리고 내 집 마련 전략에 활용하는 공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 끝에 링크 남기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